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3장 3절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기 전에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sin x라는 함수와 코사인 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먼저 계산을 할 텐데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극한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극한을 하나 유도를 했었죠. 예, 그것처럼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기 전에 필요한 극한이 있어서 먼저 그 극한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함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함수는 우선 원점, 그 xy 평면에서의 원점이니까 좌표는 0,0 이렇게 되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단위원, 유닛 서클,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단위원 위에서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두 가지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할까요? 원점, 여기 두 축이 만나는 곳이 있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이 1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원의 좌표는,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을 갖겠죠.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그런 원의 식입니다. 즉, 이 원 위에서 점을 하나 잡으면 그 점에 x좌표를 제곱하고 그 점에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때 이 점을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을 하면 이 점의 좌표가 있겠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죠.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이 있죠. 이만큼 이 각을 t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라는 것은 이 t를 가지고 표현되겠죠. x좌표는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때 빗변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에요. 근데 요 각이 t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x좌표는 코사인 t가 되겠죠. 이 좌표는 코사인 t입니다. 코사인 t가 빗변분의 밑변하고 계산이 되는데 빗변이 1이니까 빗변분의 하는 것은 1분의, 그럼 계산할 게 없어요. 1로 나눌 필요가 없죠. 해서 코사인 t라는 값만 남습니다. 밑변의 길이. 자, 그렇다면 y 값은 당연히 sin t가 되겠죠. x의 값은 코사인 t, y의 값은 sin t.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에서 점을 하나 잡았을 때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 그 각을 여기서 t라고 표현하면 x의 값이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를 우리가 x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값을 x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값을 이 점에 x좌표 이 값에다가 대응시키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코사인이라는 함수예요. 사인이라는 함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이 값, 각이지요. 여기 t라고 놓았던 각, 그것을 x라고 독립변수를 x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x를 이 점에
y좌표에다가 대응시키는 규칙이에요. 그 값이 sine이라는 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상에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x는 코사인 t와 같고 이 각을 t라고 하면 예, y는 sin t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각을 x라고 하면 x좌표가 코사인 x고 y좌표가 sin x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서 예,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하나 잡아서 원 위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찾았을 때 예,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이 각을 x, 독립변수 x라고 표현했다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x좌표는 코사인 x, y좌표는 sin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정의한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이 점은 예, 이 원의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원의 식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 점의 y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원 위의 점은 이 원의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x좌표 코사인 x의 제곱,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쓰고 읽겠습니다. 플러스 y좌표 사인 x의 전체 제곱, 그것을 사인 제곱 x 이렇게 쓰고 읽을게요. 그렇다면 코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식을 만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항상 1이 됩니다. 변수를 x로 표현할 수도 있고 t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하면 되겠는데 주어졌다 그러면 주어진 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코사인 t고 이 점의 x좌표, y의 값이 sin t였어요. 이 점의 y좌표. 이 각을 t라고 표현했을 때 그랬어요. x라고 표현하면 x좌표는 코사인 x, y좌표는 sin x. 예, 독립변수를 x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사인 두 개의 함수가 정의가 됐죠. 그럴 때 그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텐전트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텐전트 t는 독립변수를 t로 표현했습니다. 코사인 t분의 사인 t예요. 독립변수를 x로 표현하면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어렵지 않죠? 시컨트 t, sec라고 쓰는 것은 시컨트라는 뜻입니다. 이건 시컨트, 예, 시컨트, 예, 우리말로 하면은 정할이라고 불러요. 정할이라는 함수입니다. 예, tan 하고 쓰는 것은 텐전트예요. 텐전트, 예, 텐전트 이렇게 씁니다. 예, 이것은 접선할 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접이라고 불러요. SCS라고 쓰는 것은 앞에 있는 C는 코우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SC는 SEC라고 썼던 시컨트의 뜻이에요. 그래서 코우, 시컨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 이것은 여할이라는 함수예요. COT라고 쓰는 것은 코텐전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코텐전트. 예, 이것은 코라는 것이 예, 나머지, 나 말고 다른 거라는 뜻이에요. 여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해서 여접이라는 함수예요. 예, 이렇게 네 개 함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텐전트라는 함수는 코사인분의 사인, 시컨트라는 함수는 코사인분의 1, 코시컨트라는 함수는 사인분의 1, 코텐전트라는 함수는 사인분의 코사인. 어렵지 않죠? 코사인과 사인은 이 단위원에서 주어진 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이렇게 준 거죠. COS라고 쓰는 것은 코사인.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SIN 하는 것은 예, 사인. 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하고 사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네 개의 함수를 예, 더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인 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현 함수라고 해요. 코사인 하는 것은 여현 함수라고 불러요. 예,
해서 정현, 여현, 정할, 여할, 정접, 여접. 예. 영어로 하면 코사인, 사인, 텐전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텐전트. 예, 이렇게 6개 함수죠. 이렇게 6개 함수를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각함수, 트리고노메트리.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삼각함수는 코사인이라는 함수와 사인이라는 함수, 2개의 함수를 가지고 다 정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특징은 코사인과 사인의 특징을 가지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유도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성질들을 몇 개 살펴보고 갈게요.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은 그 단위원의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단위원 위에 x좌표가 코사인 t, y좌표가 사인 t 이렇게 되는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값은 제곱 더하면 1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x좌표의 제곱, y좌표의 제곱. 예, 더하면 1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게 1이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는 코사인 제곱 t분의 사인 제곱 t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코사인 t분의 사인 t 이걸 전체 제곱한 거죠. 그런데 코사인 t분의 사인 t를 우리가 텐전트라고 썼으니까 텐전트의 전체 제곱 이것을 텐전트 제곱 t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기호로. 자,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사인 제곱을 나눈 것은 텐전트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건 1이죠. 그러면 1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것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1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1, 즉 코사인분의 1을 전체 제곱한 거죠. 코사인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걸 전체 제곱한 것을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그렇다면 식이 만들어졌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양쪽을 코사인 제곱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같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써보니까 텐전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눴다고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계산해 볼까요?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분의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죠. 그런데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텐전트죠. 그렇다면 코텐전트 제곱입니다. 1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분의 1의 전체 제곱이죠. 사인분의 1은 코시컨트죠. 그러니까 코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에요. 이것도 1 플러스 코텐전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텐전트하고 시컨트하고의 관계가 바꿔서 코텐전트하고 코시컨트의 관계로 그냥 바꿔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같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식은 결국은 같은 식으로부터 나온 거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학기 동안. 자, 그 다음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텐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일이 있다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인부터 이 각을 나눴을 때 합을 전개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런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우리는 결과만 필요하니까 이 결과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앞에 있는 값 플러스 뒤에 있는 값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값은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여기가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로 갑니다.
그 다음 바꿔줘요.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바꿔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결과를 갖다 쓸 거예요. 뒤에서.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로 연결됐다면 예, 여기 플러스로 됐던 것을 마이너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똑같아요.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 바꿔서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예,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것도 비슷한 식이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은 구조가 약간 달라요.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코사인 두 개를 먼저 계산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사인으로 바꿔요.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여기만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아까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 값이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극한이 있었는데요. 변수를 h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의 변수를 h로 사용해 왔으니까 h로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이 값이 1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독립변수를 x로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예, 이것을 수치적인 방법으로 좌극한, 우극한 계산해 가면서 x의 값을 대입해서 점점 sin x분의 sin x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걸 살펴봤었죠. 그래서 1이다라는 걸 수치적인 방법으로 유도했었죠. 예, 여기서는 대수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극한이 우리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를 구할 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극한을 유도해 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필요한 극한을 또 하나 계산을 할 거고요. 가볼까요? 조금 전에 사인, 코사인을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원을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 원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아서 그 점의 좌표를 x, y다라고 했을 때 그 점을 원점하고 연결했었죠. 그래서 선분이 하나 생겼어요. 그럴 때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그 각을 t라고 쓰고 예, 우리가 x좌표를 코사인 t, y좌표를 사인 t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예, 이제 그 각을 h라고 써볼게요. 독립변수를 지금 h라고 바꿀 거니까. 자, 그렇다면 x의 값은 t 대신에 h를 넣어서 코사인 h, y의 값은 sin h가 되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y좌표가 1일 거고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때 이 원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때 이 선분이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번에는 h라고 썼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가 x좌표는 코사인 h, y좌표는 sin h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극한에서 h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h를 지나치게 0에서 먼 데부터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그림에는 이 h라는 각이 x축하고 y축 사이에 있죠.
그렇다면 X축에서 회전한 각이 X축은 자기 자신이니까 0일 거고 Y축은 90도 회전했지요. 그걸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호도, 레디안,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디그리, 도로 표시하면은 90도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레디안, 디그리하고 레디안 하는 것, 레디안은 우리말로 호도라고 합니다. 해서 도와 호도, 디그리와 레디안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바퀴 다 돌아간 각을 360도라고 계산을 하지요. 한 바퀴 돌면 360도, 그것을 2파이로 계산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호도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90도면은 360도의 4분의 1이니까 2파이의 4분의 1은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하고 같아요.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자, 그럼 뭐 레디안 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럴 때 이 도는 레디안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야 수로 표현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 h, y좌표는 사인 h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h는 지나치게 0에서 멀 필요 없으니까 그림처럼 x축, y축 사이에 둘 거예요. 그래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둘 거예요. 그래서 h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게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 놓고 0으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딱 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도형을 하나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점하고 이렇게 이 원에 있는 이 점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점까지 해서 점이 3개니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x, y입니다. 그렇죠? 코사인 h, 사인 h죠. 이 점의 좌표는 x축에 x값이 1인 곳이니까 1,0이에요. 원점의 좌표는 0,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여기 원점부터 x값이 1인 곳까지니까 길이가 1이죠. 곱하기 1. 거기다 높이 계산하면 되는데 높이는 이만큼.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죠? y좌표는 sin h니까 그래서 3개를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sin h 2분의 sin h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sin h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채꼴을 볼까요? 이 부채꼴이 조금 전에 넓이를 구했던 이 삼각형보다는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크겠죠. 여기 빈 값 요만큼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그 중심각이 지금 h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의 넓이에서 원의 중심각은 2파인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h니까 원이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어떤 곳을 양쪽을 비교하더라도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의 넓이 중에서 2파이분의 h를 가지고 있겠죠. 원의 중심각 분의 부채꼴의 중심각만큼 그만큼이 넓이가 되겠죠. 그런데 원의 넓이라는 것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단위원. 해서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이 원의 넓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중에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것은 2파이 중에 h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은 제곱해도 1이고 1은 곱해도 파이를 변하게 하지 않으니까 1의 제곱 곱하면 안 하죠. 그렇다면 파이 여기에 2파이 할 때 파이가 있어요. 약분되죠? 그렇다면 2분의 h가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sin h보다는 2분의 h가 크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원 위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이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럼 접선의 정질에 의해서 원의 정질, 이 점에서의 원의 접점은 당연히 이 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 x축이지요. x축하고 겹치는 선입니다. 이 선과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의 정질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선은 x축하고 이렇게 직각을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y축하고 평행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 선은 이 선은 각이 h인데 h는 2분의 파이보다 작게 잡았어요. 0보다는 크고. 그렇죠? 그렇다면 y축에서 이만큼은 기울어져 내려왔죠. 자, 그러니까 y축하고 평행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이 y축하고 평행한 그런 직선이니까 요 직선하고는 평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직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나가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길 거고 이 만나는 점과 원점과 여기 1,0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역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네요. 그렇죠? 네.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계산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처음에 구했던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도 크고 그것보다 큰 부채꼴의 넓이보다도 크겠죠. 부채꼴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접선을 그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 도형의 넓이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만 계산해 보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원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 위에 점 x, y를 연결해서 만든 선분, 그리고 여기 1,0 이 점에서 이렇게 원에 그은 접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아까 여기 이렇게 사인, 코사인 정의할 때 이렇게 이 점을 수직 사용해서 x축에 만든 여기 직각삼각형도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하고 안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하고 닮았지요? 이 각은 공통이고 이 두 선은 평행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 각이 같을 거고 직각 두 개가 같을 거고 그렇죠? 세 개의 각이 다 같아요. 그렇다면 닮은 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렇죠?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닮은 비가 성립하겠죠. 근데 이 점의 좌표는 x, y, x는 이 각을 h라고 뒀으니까 코사인 h, y의 값은 사인 h.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좌표가 바로 코사인 h예요. 그렇죠? 이만큼 높이는 사인 h예요. 닮은 비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역시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렇죠? 그럼 2분의 1 놔두고 밑변 계산할 텐데 밑변은 여기 원점부터 여기 1,0까지 길이니까 1이지요. 그렇다면 밑변의 길이 1. 거기다가 높이 계산할 텐데 높이는 이만큼이지요. 그렇죠? 이 높이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이 값은 sin h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직각삼각형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계산하면 작은 직각삼각형은 밑변이 코사인 h, 높이가 사인 h.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h분의 사인 h 하는 값이 되겠죠. 밑변 분의 높이 하고 만들어내면. 그렇죠? 그런데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분의 높이를 만들면 밑변은 1이니까 1분의 높이는 우리가 구할 거니까 알파라고 두면 알파.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알파는 코사인 h분의 사인 h입니다. 즉 텐전트 h지요. 그렇죠? 이렇게 닮은 비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닮은 비, 그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된 높이 코사인 h 대 사인 h. 이것은 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된 높이 1 대 어떤 값, 조금 전에 알파라고 놨는데 여기는 그 사이라고 놨습니다. 이거 그리스 문자예요. 그 사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사이. 읽을 때는 발음 기호가 그 사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 높이라는 사이라는 값은 텐전트 h지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높이가 텐전트 h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텐전트 h. 그렇죠? 즉 2분의 텐전트 h입니다. 다 됐지요? 예, 이렇게 세 개 도형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은 안쪽에 있는 삼각형, 그걸 포함하는 부채꼴, 그걸 포함하는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렇죠? 그럼 바깥쪽으로 갈수록 예, 도형이 더 커졌으니까 넓이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비교해 볼까요? 안쪽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2분의 h, 그걸 포함하고 있던 부채꼴은 넓이가 2분의 h. 그렇죠? 예. 안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sin h 넓이가 예. 그걸 포함하고 있는 부채꼴은 2분의 h. 또 그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던 바깥쪽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텐전트 h.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sin h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h가 작고 그 다음에는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텐전트 h가 제일 커요. 그렇죠? 순서가 2분의 sin h보다는 2분의 h가 크고 2분의 h보다는 2분의 텐전트 h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2분의 1은 다 똑같이 곱해진 거니까 전부 2를 곱해서 없앨 수 있어요. 그렇다면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h는 아까 그림처럼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게 각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sin h는 h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사인, 예,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축을 h축이라고 하면 예,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값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인의 값은. 그렇죠? 그 0보다 큰 쪽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해서 사인 h가 0보다 크니까 h는 사인 h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클 거예요. 텐전트 h는 또 h보다 크니까 0보다 클 거예요. 그렇죠? 해서 h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예,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큰데 세 값이 모두 0보다 크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0보다 큰 수니까 역수를 취할 수 있어요. 분의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뒤집어 놓으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요? 예, 그래서 가장 큰 텐전트 h의 역수가 가장 작게 됩니다. 그래서 텐전트 h분의 1보다는 h분의 1이 크게 되고 h분의 1보다는 sin h분의 1이 더 크게 되죠. 뒤집어 놨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세 값이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거기다가 sin h라는 값을 곱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0보다 큰 수를 곱해 주는 거예요. sin h를 곱하면 sin h가 이 범위에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값을 이렇게 세 곳에 전부 곱하면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sin h를 곱해서 만들어 볼까요? 예, sin h. 텐전트 h분의 1 하는 것은 텐전트가 코사인 h분의 sin h니까 뒤집어 놓은 것은 sin h분의 코사인 h예요. 그것보다는 h분의 1이 컸고 그것보다는 sin h분의 1이 컸어요. 거기다가 지금 sin h를 곱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작은 이 값은 sin h를 곱해주면 sin h가 약분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h가 될 거고 그렇죠? h분의 1에다가 sin h를 곱하면 h분의 sin h가 될 거고 sin h분의 1에다가 sin h를 곱하면 약분돼서 1만 남지요. 예, 해서 0보다 큰 sin h를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있는데 그 결과는 코사인 h보다는 h분의 sin h가 크고 h분의 sin h보다는 1이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극한에서 배웠습니다. 큰 함수의 극한이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극한을 취할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등호가 붙을 수 있어요. 극한을 취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극한을 취할 거예요. 왜냐? h를 0보다 크게 잡았으니까 h가 0으로 가는 방법은 당연히 오른쪽, 예, 큰 쪽에서 가는 거죠. 그렇다면 큰 함수의 극한이 크니까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코사인 h의 극한하고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의 극한하고 가장 오른쪽에 거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1의 극한하고는 큰 함수의 극한이 크다. 이렇게 같은 부등호로 연결하면 되는데 극한을 취했으니까 등호가 붙을 수 있다. 배웠죠? 우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코사인 h가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코사인 0으로 가죠. 코사인 0은 1이죠. 해서 이 극한은 1이네요. 1은 상수함수지요.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네, 극한의 성질 배웠죠. 그러고 보니까 양쪽에 있는 두 함수의 극한이 1이에요.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스키즈 정리를 배웠습니다. 스키즈 시어럼, 압축 정리.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 극한도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는 1이다. 이렇게 우극한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좌극한을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극한은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 값도 1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모양은 같은데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것하고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것하고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부호만 바뀌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부호 바꾼 것을 t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h를 t라고 놔볼까요? 그렇다면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니까 거기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t예요. 그렇다면 0보다 작은 쪽이 0보다 큰 쪽으로 바뀌죠. 해서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h는 역시 마이너스 곱해서 t가 된 거니까 h로 풀면 h는 마이너스 t가 되죠. 분모에 있는 h는 마이너스 t. 그렇다면 분자의 sin h도 h 대신에 마이너스 t. 그렇죠? 근데 sin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사인은 가장 클 때 1. 조금 전에 그 단위원 위에서 주어진 점에 y좌표를 가지고 줬죠. 단위원 했으니까 반지름 1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y좌표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해서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사인은 값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원점이고요.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1이고요. 파이일 때 0이고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2파이로 돌아오면 이 2파이마다 한 번씩 사인 값은 반복됩니다. 2파이는 한 바퀴죠. 360도 회전했으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아지겠죠. 그렇죠? 해서 주기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돌린 쪽은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게 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기함수예요. 그래서 기함수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사인 t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갖다 놓으면 전체 부호가 바뀐다. 그렇다면 분모에 있던 t도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지죠. 그렇다면 t분의 사인 t만 남았네요. 해서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t분의 사인 t다. 자, 극한의 변수를 t로 표현한 것뿐이지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다. 이렇게 쓴 것하고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같은 값이 돼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했던 우극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좌극한도 1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이렇게 얻었네요. 다 됐죠?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우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1이었어요. 그런데 좌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그 값도 1이었어요. 그렇다면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1이고
같은 값이니까 우리는 이제 극한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예, 앞에서 우리가 수치적인 방법으로 추측을 해봤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수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값이 역시 1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극한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이 극한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또 필요한 극한이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예, 이런 극한이 필요합니다. 이건 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유도를 할 거예요. 조금 전에 구했던 이 극한을 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극한의 기술을 배운 게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분자에 코사인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루트 플러스 루트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또는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또는 코사인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플러스 1 또는 사인 마이너스 1 또는 사인 플러스 1 이런 극한을 계산할 때는 켤레를 곱한다. 기억나지요?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곱하기 이것의 켤레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의 켤레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한 켤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의 켤레가 되는 코사인 h 플러스 1을 분모에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어요. 그래 약분돼서 1이 곱해진 거니까 원래 것하고 변하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켤레를 곱하고 나니까 분자는 a 마이너스 b 모양의 a 플러스 b 모양이 곱해졌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a제곱 코사인 제곱 h지요. b제곱 1이지요. 빼주면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이지요. 그렇죠? 해서 극한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코사인 제곱 h 플러스 사인 제곱 h 이 값이 1이다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h에서 1을 빼주면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1이 넘겨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h가 되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h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꿔놓을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코사인 h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사인 h 이렇게 됐죠? 예,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을 두 함수의 곱이라고 생각하고 곱의 극한을 계산할 거니까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을 하나 쓸 겁니다. h분의 사인 h의 극한을 알죠?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 극한하고 나머지 곱하면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코사인 h 플러스 1이 분모에 남았죠? 위에는 제곱에서 하나 썼으니까 하나 남았는데 앞에 마이너스도 남았죠? 마이너스 사인 h.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극한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 극한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1이지요. 예,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h가 0으로 가요. 그렇다면 코사인 0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사인 0, 1이 가겠죠.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되는 값이니까 그냥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인 0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0이고 그 값은 0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뒤에 극한이 0이니까 1하고 곱하면 전체는 0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가지 극한을 이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유도한 극한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은 0이다. 예, 이렇게 두 극한을 유도를 했어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부터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4개의 삼각함수
예, 목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